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선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면요, 책을 읽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읽고 있고요, 또 안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안 읽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문해력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있으면 같은 문장, 같은 소설 책을 읽어도 기본적으로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온다라고 해요. 그럼 오늘은 이 문해력이라는 게 과연 뭔지 소개해드리는 책 두 권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문해력, 이 문장이나 글자를 읽고 정보를 해독해내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문해력을 좀 더 넓게 잡아보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글자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을 유추하거나 혹은 내가 본 문장 속 내용들을 내가 직접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판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전부 다 문해력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보면 그냥 단답으로 누가 물어봤던 거 하나만 얘기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A면 B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라면 조금 말했을 때 재밌는 친구들 있잖아요. 카톡을 보면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긁어와서 응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걔는 꼬아서 또 재밌게 답변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티키타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문해력이란 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 개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점들이 위기 속에 있다. 이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 서점? 어렵다. 문 닫나 보다. 서점 어떡해?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 우리나라 요즘 서점 어렵대.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해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문해력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문장을 보고 서점? 어떤 서점 말하는 건데? 대형 서점이야? 개인 서점이야? 중고 서점이야?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주관적인 정의를 내려보는 거고, 또 위기라고 말했으니까 위기가 뭔데? 왜 위기인데? 없어지는 게 무조건 위기야? 아니, 업태를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인 정의를 내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자, 이 문장 속에 없는 내용까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점으로 가는 사람이 좀 줄긴 줄었구나. 그럼 다들 어딜 가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유추해 보는 거죠. 이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서점에 안 가서 위기라고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서점이 좀 더 분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장에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과연 사람들이 무조건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면 이제 서점도 잘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이 고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서점 책임인 것인가? 이 출판사와의 이런 어떤 커넥션이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 책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책을 사러 안 가는 건 아닐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전자책으로 읽는 건 아닐까? 라고 본인의 상황에 넣어가지고 또 비판적으로도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 문해력이라는 게 많이 길러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해력을 가지고 한번 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다음에 친구랑 말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야, 우리나라에 있는 서점들이 조금 위기라던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출판업계랑 이런 사건이 있었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자책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대화가 발전이 좀 있겠죠. 맞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렴풋이 아는 정보를 툭툭 던지는 것보다는 뭔가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또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문해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 문해력이 계속 발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책들에서.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문해력을 왜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책은요, EBS에서 나왔어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책으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영풍문고에 들어갔다가 아주 우연히 영풍문고에 딱 들어갔다가 바로 메인 매대에 있더라고요. 첫 장 한두 장을 넘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바로 주문해서 바로 그냥 펴자마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초반부에 문해력에 대한 정의와 이제 문해력을 길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약간 그 유아기, 약간 청소년기에 이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이 주변에 그 나이 때의 자녀가 있으시거나, 안 그러면 뭐 조카나 뭐 사촌들이 그 나이 때에 있다면 이제 꼭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이제 그 제가 다 읽자마자 바로 우리 누나 선물로 줬거든요.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우리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이제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책은 어떤 거냐면 문해력 공부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 밀리의 서재 인터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밀리의 서재 나올 겁니다, 제가. 네, 일단 기다리고 있고, 네, 아주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저도 이제 딱 봤는데, 조금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문해력을 왜 길러야 하는가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인들이 문해력을 좀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께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적어두셨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제 2번이나 벌써 읽었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죠, 생각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해력 공부랑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 요거 2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2개에서 이제 말하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 책 2권 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잡아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독서를 할 때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책을 고를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책을 잘 안 읽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공통된 기억이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책 읽는 게 노잼이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거 읽어와 해서 권장 도서로 읽으라는 책들 있죠. 안 그럼 부모님이 사다 주는 책들, 사다 주시는 책들만 읽어야 되잖아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막 집에 위인전도 엄청 많고, 막 그 사전 있잖아요, 맞죠? 막 그런 사전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책을 파신 분들만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 위인전기 팔고 막 이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책이 다 읽으신 분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른 책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음식도 내가 시킨 메뉴가 맛있지,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서점에 가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가 재밌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첫 페이지랑 2번째 페이지 정도만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이 책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그럼 이제 그 책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 기분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분들이나 혹은 뭐 유아 청소년기 있는 뭐 자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독서는 자율성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이 어떤 거냐면, 본인의 어휘력에 맞는 책을 읽으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휘력에 맞지 않은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완전 노잼이에요. 그냥 내가 이 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습득하다, 뭐 이런 단어를 내가 모른다라고 치면, 뭐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문장을 읽어봤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 의미를 찾고 이렇게 읽기에는 또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적절히 있어도 내가 앞뒤 문맥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의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휘력에 맞는. 이것도 본인이 직접 서점에 가시거나, 안 그러면 뭐 전자책에서 줄거리를 보고, 아 이거 좀 보니까 괜찮겠다, 이거는 조금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런 책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휘라는 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본인한테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읽으려면 본인이 읽었을 때 재밌어야 돼요. 본인이 읽었을 때 재밌으려면 작가가 쓰는 단어라든지 작가가 쓰는 어휘가 나한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내용 자체도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두 번 정도 읽어보고, 내 어휘에 맞다라는 책을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력을 맞추라라는 게 바로 2번째 키워드였어요. 3번째입니다.
편식하지 말고 다양하게 읽어라. 맞죠? 우리 밥도 편식하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책 자체를 고를 때도 나는 무조건 이쪽만 읽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다양하게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공 서적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좀 그냥 내가 쉴 때 편하게 읽는 책은 좀 다양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있거나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입해서 그냥 읽으면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해답을 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퇴사를 고민하면서 읽었던 소설책이 아주 가벼운 소설책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퇴사라는 정답을 주기도 했고, 어차피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일단 어떤 문장을 읽던 간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요즘은 제가 문법 강의를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과학 관련해서 책을 읽어도 문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에, 과학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나무는 풀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조깅을 하면서 생각을 했죠. 아, 대나무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네 하면서 막 걸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문법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시는 동사인데 더 이상 동사 역할을 못하고, 준동사는 뭐 다양하게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혹은 뭐 부사적 역할, 보호 역할 이렇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참 비슷한 친구들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건 좀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혹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책 읽기를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시고 한두 장을 넘겨봐서 어휘력에 나랑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어주시면요, 문해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길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책을 다양하게 읽어봤으면 좋겠고, 좋은 책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도 해주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번에는 지금 읽고 있는 소설책이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가지고 다음번에 바로 요것도 소설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